제가 제일 소통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한 36명 정도 제가 식사를 벌써 했어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성 올린데 저 가서 아이고 뭐 어느 의원님 뭐 잘 계셨습니까 하고 뭐 하면 뭐 반갑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그 서로가 언성도 없고 대립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헌정사상 최초 호남 출신 부산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당 초선 의원 대표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조금 전 소개를 드렸는데 고향은 또 야당 텃밭인 전남 영광. 예. 지역구는 또 여당 텃밭인 부산 사상구. 예. 이게 저희 그 정치 역사상 뭐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헌정사상 최초 호남 출신 부산 의원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영광이고 중학교를 제가 한평중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럼 왜 서울로 오지 않고 부산으로 갔느냐? 부산 갈 차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포행 안행열차가 아니고 부산행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부산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 그러니까 16살이죠. 네. 막노동을 시작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돈 1,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도 제가 주경 야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도 야간을 마쳤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고등학교도 제가 이제 주경 야독을 하면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달동네가 있었잖아요. 달동네에 새벽 1시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불러서 대식아,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잘 때 공부해라. 그것이 자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30년 동안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습니다. 낮잠도 잔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일본 국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산에 이제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소중함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교수 총장을 35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정부의 부름을 받고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하고 차관급인 민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암행의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고 또 해외 또 많은 그 민주평통하면서 해외 108개국을 돌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좀 쌓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역구였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캐치플레이를 이렇게 걸었죠. 저는 국회 가면은 싸우지 않겠다. 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셨죠. 그것을 우리 위대한 우리 부산 사상 구민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헌정사상 아버지가 호남이 아니라 본인이 호남 출신으로서 헌정사상 그 보수당의 텃밭인 PK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그러니까요. 서울도 아니고 당선된 기록을 세웠고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총장도 호남 출신으로서는 PK, TK에서 유일하게 제가 총장까지 역임을 했죠. 아니 그 뭐 초고령 초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6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는 너무 이 패기 있고 막 이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62년생이라고 본 것 같은데라고 지금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네. 59년생이에요. 59년생이요? 59년생인데 네. 호적에 62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러느냐? 얼마나 시골이었으면은 네. 옛날에는 사람들이 태어나 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항아리에 넣어 가지고 뒤 동산에다가 갖다가 이제 묻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출생 신고라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한 2, 3년 안 죽으면은 살 건지 보고. 살 건지 보고 동네 이장이 출생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몇십 명이 생일이 똑같아. 아, 그래요? 생일이 똑같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일이 3월 달인데 8월 달로 또 호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냐? 동네 이장이 출생 신고하는 날이 한꺼번에 가서. 한꺼번에 다 생일이야. 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호롱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올 정도로 촌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단체 사진 네. 찍은 것이 제 첫 사진입니다. 그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아, 왜? 네. 그 사진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몇 시에 태어난 줄을 또 몰라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이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또 주변과의 싸움이 아니다. 모든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을 이겨야 반드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녁에 잘 때 어떤 줄 아십니까? 왜 지금 자야 되노? 아침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까우세요? 아까운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까고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나는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내일 MBN에 지금 나는 정치이다 지금 프로그램에 네. 지금 이제 이 출연을 하는데 이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설레임.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살고 일단 초선이신데 초선 같지 않은 중진 같은 초선이다 이런 또 수식어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이제 좀 알아보면 그동안 나이에 이 국회로 오시기 전 네, 이 과정이 사실은 다양한 정치 경력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있어서 그게 이제 몸에 이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왔을 때 초선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경륜이 느껴진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거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국회의원 뭐 다선들 삼선 뭐 이 다선들이 해왔던 자리 아닙니까? 제가 20대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는데 그렇죠. 전직 국회의원이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현직이 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거는 하는 쉽지 경우는 않고. 처음이죠. 처음이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굉장히 참 열심히 뛰었어요. 사실은 그 여의도 연구원장은 장관급 외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연봉도 받지 않고 왜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 저는 볼런티어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보수가 살아가야 될 길.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길. 연구소 싱크탱크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뭔가 제시하고 싶었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은 민주연구원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여의도 연구원 20대 원장 하면서 최초로 원장이 민주연구원을 찾아가는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보수 우파가 진보 좌파한테 배워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첫째, 자기 희생이 우리는 없다. 자기 희생. 저쪽은 자기 희생이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저쪽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이것은 우리가 진보 좌파한테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설파를 했어요. 설파를 하고 또 보수의 정책은 우리가 하고 진보의 정책은 민주연구원에서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봐서 이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이런 것은 모든 언론에서 생중계한다는 조건 아래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이 우리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바로 정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러면은 이거는 건전한 국가가 아니고 건전한 정치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한번 겸손하게 우리 국민들의 말씀을 청취를 해서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쭉 오면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아마 초선 같지 않는 네. 정치인이다 이렇게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아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민주연구원장 최초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의원님 뭐 고향과 지역구의 그 특성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뭐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야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이제 초선 의원을 대표하는 대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예, 거잖아요. 여기서 나는 이거 하나는 좀 내가 이뤄내겠다 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초선이 우리가 44명이에요. 네. 108명 중에서 44명은 아주 제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정족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예, 넘어요. 사실은 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선배들 이야기가 역대 초선 의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스펙이나 여러 면에서 경험이나 이런 좋은 분들이 많다. 들어왔다,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의 모임 속에서는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자. 정말로 정치라는 게 뭐냐? 국민과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씌워주고 눈이 오면은 눈을 같이 맞고 또 비바람 태풍이 오면은 어깨동무하고 막아내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색다르게 좀 해보고 두 번째는 초선 의원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분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 네.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뭐 경제 문제 이러한 다양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공부 모임을 좀 하자. 그리고 자기 주제를 발표를 하자. 이렇게 되면은 43명이 네. 44명 중에서 한 명이 발표를 하니까 네. 43명이 간접 공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동안에 쭉 공부해갖고 자기 경험도 쭉 관리했지만은 이것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정말 정책하는데도 필요하고 확장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고 네. 국가 국민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당 민주당에게 제가 그 초선 의원 대표가 있어요. 거기도. 네. 그래서 같이 좀 하자.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또 해놓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여야가 너무 극한적인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터에서도 네. 적과의 싸움에서 적과의 동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술을 한잔 하고 밥을 막 같이 먹으면서 또 풀어 나가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같이 풀어 나가고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붙여줘야 국민들이 안정하고 정치인들을 믿고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거든.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정말 격하게 논쟁을 해도 본회의가 딱 끝나면 아유 고생했어 등 두들겨주고 그렇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들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국회의원한테 들으니까 요새는 그 국회에 이제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에서도 서로 대화를 길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정치라는 건 사실은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는 곳인데 그 정도가 안 되면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사실. 그렇죠. 아마 제가 제일 소통을 많이 할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한 36명 정도 제가 식사를 벌써 했어요. 벌써요? 벌써 했고 그리고 복도회의나 한번 한가 하면서 또 본회의장 들어갈 때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대성 원리인데. 그쵸. 저 가서 아이고 뭐 어느 의원님 뭐 잘 계셨습니까 하고 뭐 하면 뭐 반갑게 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저는 이제 실천하는 편이고 네. 처음부터 저는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딱 나오면은 오른쪽은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왼쪽은 남자 화장실이 네. 있어요. 남자 화장실 쪽에는 민주당 그 의원들의 휴게실이 있고 네. 여자 화장실에는 국민의힘 휴게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와서 거기서 여기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고 뭐 또 들고 와서 우리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고 그러면 저 민주당에서 갖고 왔다. 우리 거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그 서로가 네. 언성도 없고 네. 대립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도 마찬가지. 제가 교육위원인데 교육위에서도 정말 그런 싸움 없이 참 협치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7개월이 됐잖아요. 7개월 동안에 제가 제 단독법을 2개, 그다음에 공동법을 5개, 7개를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다 협치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자 이거지. 우리가 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공복들인데 뭐 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뭐를 하느냐. 민주당에서 다수당을 갖고 있잖아요.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조금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협치할 거 협치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단독 드리블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다. 입법 독주 이렇게 가니까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이라고 해도 우리가 소수당이에요. 네. 속수무책이야.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야, 이런 결과구나.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좀 선배들이 그래도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래. 네. 고생했어. 김이요. 고생했지.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또 풀고 또 싸울 걸 싸우고 네. 또 대립할 걸 대립해야죠. 왜 균형과 견제가 네. 균형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너무 일방적이 독자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22대 초선이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소위 말해 이제 양질의 초선 의원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건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22대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경향성으로 놓고 보면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이 조금 과거보다는 이 파이팅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가령 뭐 초선은 좀 서리고 거칠어도 당내 혁신 뭐 그 정책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를 좀 출입하면서 그 흐름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변화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뭐 그런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이 표현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걸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뭐 그 정치 현장에서 뛰어보셨기 네.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극체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 그러니까 어떤 입김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투표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투표도 이탈이 없어요. 네. 자,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고 하면서 너무 소수당이에요. 만약에 집권당이라고 없으면 소수 정당으로 전략을 해요. 그 몇 명이서 입김을 내죠. 그 입김을 내는 것은 혁신과 개혁의 입김이 아니라 네. 우리 이 당의 정책에 대한 그거예요. 제가 그 의원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누구나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네. 냈는데 나는 민주당에게 부러운 게 하나가 있다. 뭐냐? 민주당은 딱 당론이 결정되면 한 표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당론이 결정해도 흐트러져. 표가 이탈이 있어. 이거는 정당 정치에 맞지 않다. 나는 국회의원이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당론에 부합하게는 행동해야 된다. 그러나 자기가 반대를 해도 이래도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네. 집권당이지만은 국회에서는 소수당이잖아요.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야가 대치 국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결, 단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네. 당론이 결정이면 난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네. 정당 정치에 맞다.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어요? 49% 반대와 51% 차이 2%로 가지 않겠어요? 2%로 간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좋아합니까?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라고 다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당이라고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그러나 정당 정치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하나로 집약해 가지고 한 목소리, 온보이스로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는 정당의 당대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처럼.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이런 것이 혁신이다 뭐다.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혁신 계속 부르죠. 혁신은 가죽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 혁신이잖아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게 혁신이고 다른 목소리를 다수의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혁신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네. 이러한 부분을 조금 탈피를 해야 네. 나는 그게 혁신의 목소리가 거기서 나온다. 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여야가 대치 상태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36명이나 밥을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네. 협치하겠다, 네. 통합하겠다, 싸우지 않겠다, 성김에 정치하겠다. 이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뭔가 제도적인 틀을 바꾸고 뭘 이렇다고 해서 혁신이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조용하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저는 혁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게 뭐냐? 기득권층을 버리는 거거든요. 네. 무슨 제도를 바꾸고 출판 기념회 하지 않은 것이 혁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미국은 혁신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은 그런 출판 기념회 이런 기존의 관행을 깨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내의 이제 지도부라든가 그 목소리. 당내에서 목소리를 조금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지 못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일단 지금은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상황상 소수당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 정도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되겠죠? 네.